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아주 굉장하게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투덜대면서 어쩔 수 없이 손품, 다리품을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은 손품, 다리품을 실컷 팔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분위기가 깨져버린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557 물건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공장입니다. 이 물건은 이 바닥 선수들인 돈돼지 삼형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물건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요, 돈돼지들이 표정 관리를 조금 못하면서 아주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떠들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속에 꽤 많은 알짜 정보가 스포일러처럼 드러나더라고요. 이 물건은 왜 첫 번째 입찰일에 낙찰이 안 됐는지 그건 저도 정말 의문이에요. 감정 가격을 보면 3억 2,200만 원 정도인데 낙찰가는 한 번 유찰이 된 후에 감정가를 훌쩍 넘긴 3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낙찰 가격이 감정 가격을 넘긴 셈이 되었는데 돈돼지들은 이런 물건을 신건에서부터 냄새 맡고 달라들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했던 입찰자는 마지막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인데 이 물건이 감정 가격을 넘길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장 임장을 다녀와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마 이 물건이 첫 번째 회차에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요, 가격이 주는 착시 현상 때문이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면서 첫 회차에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보통 공장이라고 하면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공장은 일단 가격이 착해요. 한번 유찰돼서 2억 원 초반까지 떨어진 가격은 솔직히 공장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저건 뭐지?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가격대가 되어버렸어요. 임장을 다녀온 돈돼지들이 입찰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 입찰 금액을 두고 정작 입찰해야 하는 입찰자는 금액이 높다, 내 상황에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임장을 나갈 때부터 감정 가격을 넘기자는 분위기였고 이미 여러 팀이 이 공장을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2억 원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상 터무니없었죠. 어떻게 보면 3억대 초반에도 낙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더라고요. 보통 첫 유찰이 일어나고 다음 경매일까지 관심도가 올라가면 순식간에 감정 가격을 그냥 돌파해 버려요. 이것은 조금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건의 희소성이에요. 이곳 김포에서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는 정말 물건이 귀해요. 물건이 귀하다라는 것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린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돈돼지들이 이곳에 임장을 갔을 때 벌써 20팀 이상이 이 공장을 다녀갔으니 말하면 입 아플 정도가 된 거죠.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장 분위기에 금액을 내가 어느 정도 쓰려고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감지가 되죠. 쓰레기를 조금 치우고 망가진 것을 수리하는 비용을 1,500만 원 정도로 잡고 월세를 120만 원 정도로 맞추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지가 상승률과 소형 공장의 희소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면 향후 2년이나 3년 뒤에는 보수적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도 5억은 훌쩍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물건이에요. 아마 이런 전망도 쉽게 놓친 분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2등을 했다, 나는 3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가 무슨 올림픽 경기입니까? 2등과 3등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등수를 매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 경매에서 어설픈 올림픽 순위 경쟁을 하려고 하면 그냥 패차를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2등이다, 나는 4등이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낙찰과 폐찰만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임장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실제 입찰자 간의 눈치 싸움에서 저는 돈돼지들이 조금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도 과감하게 소신껏 입찰자에게 밀어붙여라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 뒷맛이 개운치는 않더라고요. 경매에서 입찰 가격을 감정 가격보다 넘겨 쓴다고 결정했다면 조금 더 입찰 금액을 더 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 가격이 3억 3천인데 이 가격을 넘긴다라고 하면 3억 5천을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지 3억 4천을 넘길까 말까를 고민하면 솔직히 낙찰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억 4천을 넘긴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3억 4천 후반을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석이에요. 이 물건의 출구 전략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토지 가격 상승과 물건의 희소성으로 소규모 공장의 몸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따른 금액이나 물건의 희소성의 수혜가 어느 정도는 확실한 만큼 입찰가를 산정할 때 아주 자잘한 수리비라든지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 걸러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얻어야 할 이익이 확실한 만큼 소신껏 가격을 밀어 올려야 하는 그런 물건인데요. 마지막에 입찰 가격 산정에서 실제 입찰자가 망설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수익이 확실한 물건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확인하고 과감할 때는 과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런 물건을 욕심냈다면 말입니다. 공장 경매 뒷담화를 하니까 더 아쉬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꼭 낙찰을 받아보고 싶었고 추천받은 회원이 이 물건을 꼭 낙찰 받았으면 했는데 물건의 임자는 따로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고요. 돈제드들의 임장기 영상을 보시면서 임장 방법을 잘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현미경 단체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